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 확대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의 개선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는 9포인트가량 올라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A2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의 작년 재정 적자는 당초 전망보다 0.9%포인트나 높은 GDP의 13%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장관급 회담인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됩니다. 은행세 도입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가 한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도 경기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 조만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좀 조정을 받았었죠. 어제 8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1740선을 이탈한 17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일 이틀간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한 데 따른 부담도 느꼈겠지요. 장중 흐름을 좀 보면요. 한때는 1730선도 좀 하회를 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때문이었는데 결국 외국인이 장 막판에 좀 사주면서 1740 근처까지 그래도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은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긴 했지만 채 1000억도 안 사주면서 팔짱 끼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00계약, 개인이 1000계약 팔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3000억 이상 나오면서 증시를 짓눌렀기 때문이죠.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8포인트 하락한 1739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그러나 코스피와는 달리 사흘째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주 소폭 올랐죠. 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사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겠는데요. 환율이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그 전일 급락한 분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밤에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게 되네요. 아시아 증시 마감도 보시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두 다 1% 이상씩 하락했던 것에 반해서 대만 증시는 그래도 조금 덜 빠졌다라는 인상을 줬었는데요. 중국은 부동산 규제책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은행주, 부동산주 중심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가 힘이 없었습니다. 니케이가 11,000선을 이탈했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3,000선을 다시금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도 보시겠는데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얘기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유럽과는 달리 견조한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는 결과적으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연중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사흘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1739포인트, 다시 연고점을 좀 쓰는 것 같았지만 1740 안쪽으로 다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오늘 또 그리스 문제에 새로운 또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한 상황이고요. 또 전통적으로 금요일장은 조금 약한 모습도 있는데 오늘 우리 장의 변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실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시장이 계속해서 그 어닝 시즌을 맞아서 종목들이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라든가 해외 증시의 문제들로 유럽이 좀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미국은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지만, 네. 국내 증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실적 발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전일 시장을 보면 전일 시장에서는 그 현대차나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종목군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전망한 실적 대비해서 그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 어닝 시즌에 주목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실적 전망 대비해서 실제 실적이 높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낮게 나오느냐,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설령 실적이 높게 나오더라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느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적에 이미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예, 그 사례를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예.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좀 일찍 한 대한항공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일이 지금 제가 체크한 14일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뭐 유럽발 항공 대란의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예.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럼 선반영됐다? 예,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둔화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LG화학을 보시겠습니다. 와, 요즘에 흐름이 진짜 좋죠. 예, 최근 뭐 그 전일에는 재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의 차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LG화학은 실적 발표를 한 날이 그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바로 이날 실적 발표를 19일 날 했는데요. 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그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 1,500억 정도 높은 실적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전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그 상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결국에 실적 발표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즉 컨센서스의 충족 정도와 주가 차트에서 이를 사전에 이미 반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 양상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시장 주도주 가운데서 하나인 그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예. 기아차의 지금 그 시장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가 3,015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3,015억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겠고, 네. 이후에는 충족을 한다면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약 기록한다면 얼마나 큰 폭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뭐 이런 이슈적인 실적 발표에 크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 상승 추세를 믿고 계속 홀딩해 나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아차는 최근 들어선 또 좀 조용한 뭐 환율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약간 반등한 것도 같지만 실적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기아차의 종목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실적에 선반영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해 나가고 있죠. 예. 근데 시장의 주요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이 IT와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장 주도 종목군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가를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나흘 동안 반등을 했는데 이 나흘 동안 시장의 지수 역시 상승해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뭐 아주 큰 폭의 아웃퍼폼한 주가 움직임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반영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지금 3,015억 원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실제로 발표를 한다면 네. 직전 고점인 27,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돌파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실적 발표 특별히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 나오는지 한 200억대라도 좀 나와주는지 일단은 그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니까요. 그에 따라서 차트 움직임도 조금 잘 살피시면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어닝 시즌 중심에서 어떻게 종목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내로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출연하셔서요. 네. 주도주가 일단 밀리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순환매가 이제 돌아가면서 다른 업종에 좀 매기가 갈 것이고 주도주가 앞으로 튀어간다면은 그 따라가는 주도주를 오히려 추격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IT들이 정말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날아가는 IT를 잡아야 되는 장세군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길, 지난주 시장은 업종 간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양상이고, 그 업종 간 순환매가 시장의 최후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증권 업종에까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내주 같은 경우에는 내주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주도 업종인 IT나 자동차 쪽에서, 윗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가든지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윗방향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추격 매수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이고 아랫방향으로 만약 꺾인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은 주도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주도 업종을 분할 매수하실 것을 권유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예. 다행히 좋은 실적들이 발표되고 뭐 악재들을 이겨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IT 쪽에서 LG노텍이나 제일모직 같은 종목이 제일 먼저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왔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3일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본다면 한 10% 정도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권유해드린 전략대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추격 매수를 했다면 네. 지금 뭐 10%는 아니어도 뭐 한 8% 정도 그쵸. 수익은 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자동차 업종의 기아차 대표적인 기아차 같은 종목은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지만 네. 뭐 LG노텍이라든가 제일모직,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전기라든가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재차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미 이런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를 했어야 됐고 이제 앞으로는 상당 기간 내주 뭐 적어도 내주 초중반까지는 이 주도 업종 내에서 계속 매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주도 업종 내에서 직전 고점 돌파에 임박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 형성 여부와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도업종이 조금 가는 분위기니까요. 뭐 하락했을 때 그렇게 저점 분할 매수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거래량 실리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 시점에 잡아서 같이 주도주 쪽으로 조금 추격해서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도주 중에서 지금 들어가도 안 늦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당장 기아차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삼성전기도 실적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 먼저 차트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유럽이 장중 많이 빠지면서 미국 증시도 함께 좀 빠져줘가지고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오늘 좀 눌림목이 나타나주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네. 뉴욕이 그런 올라서 조금 아쉬우시군요. 예, 네. 그런 기대가 좀 무산이 돼서 좀 그런데 만약이라도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네. 삼성전기의 직전 고점 때는 13만 원이었었습니다. 이 13만 원을 돌파를 하면 이제 추격 매수를 하라 뭐 이렇게 좀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 이거 지금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지금 이미 돌파한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만약에 뭐 오늘 13만 원대 초반, 즉 13만 1,000원, 뭐 1,500원 뭐 이 정도까지 눌림목이 나온다면 눌림목이 나올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때 거래량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형성된다는 것은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 여부를 보면서 삼성전기가 13만 원 정도
13만 원 초반으로 진입을 할 때 좀 추격해서 좀 들어가실 것을 좀 권유해드리겠고요. 네. 그 LG 화학 같은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화학은 그 전일 처음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한 날인데요. 그렇죠. 이 종목 역시 직전 고점대라고 볼 수 있는 26만 원 가격대를 이제 갓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눌림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밖에, LG화학은 예. 어느 정도 가격 와야 되나요? 대충. LG화학은 뭐 그 26만 2천 원 아래 정도에서 26만 2천 원부터 그 아래에서는 역시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진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 이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은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종목인데요. 돌파를 막 시작한 종목인데 그렇죠. 아직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간단히 차트를 통해서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가 29,000원권에 있는 직전 고점을 지금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전 고점대라고 볼 수 있는 44,000원권역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유심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네. IT 업종에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그 제일 좋은 쪽들이 이제 뭐 유진테크라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탑픽주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테크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에이스디텍 같은 종목들이 네. 유진테크하고 에이스디텍은 이미 전고점을 막 벗겼네요. 네, 예. 막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 시세가 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자재 관련주, 이 주도업종은 아니지만 원자재 관련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자재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네. 첫 번째는 향후 그 50년 내에 세계 모든 원자재는 고갈될 것이라고 지금 여러 군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그 일부 투기 세력들까지 국제적인 투기 세력들까지 이 원자재 쪽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풍산입니다. 그 풍산의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의 차트는 직전 고점이 그 26,000원권인데요. 지금 이 26,000원권역에서 직전 고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대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직전 고점의 가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풍산 구리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주 대형주 가운데서는 구리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네. 풍산 같은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겠고요. 예. 그 풍산과 더불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선두로 나서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 국내에서 LG상사 같은 종목들을 네,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LG상사의 차트를 보면 LG상사 역시 뭐 주봉상으로는 아직 그 신고가를 내지 못했지만 그 일봉상으로 보시면 직전 고점권역을 지금 돌파 시도를 4번째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일어났었고요. 2번째 일어나고 있고요. 3번째 일어나고 있고 4번째 일어나면서 예. 지금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통상 주가 차트는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4번째 일어나면서 4번째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횡보를 나타낼 때 갈 수밖에 없군요. 신고가를 낼 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그 비주도주권에서는 풍산과 LG상사 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좀 시장 접근해 나가신다면 최소한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 고점 돌파한 뭐 삼성전기부터 에이스디지텍 작은 종목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직전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할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도주 내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약간 별개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풍산과 LG상사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후보군 중에서 한번 잘 추려보시면 분명 좋은 수익이 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센 전략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염승환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눈에 좀 띄었던 뉴스는 좀 종목을 찍어달라는 그런 이제 휴먼 인덱스가 좀 꿈틀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시장을 이제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주식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펀드를 판매했던 뭐 고모가 뭐 주식을 문의했다라든가, 또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뭐 친구가 갑자기 그 증권사에 다니는 이제 친구한테 뭐 살 거 없냐, 뭐 이런 식의 문의들이 최근에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항상 고점 징후였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만큼 돈이 좀 많이 풀린 상태에서도 지금 워낙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관련 좀 문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확실하게 좀 저평가 매력들이 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좀 방황하는 개인들의 자금은 그 주식시장으로 결국엔 좀 다시 리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라면 결국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로이카 관련주, 뭐 흔히 말하는 건설, 뭐 증권, 은행 같은 이런 어떤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뭐 지금은 좀 부진하더라도 결국엔 시세를 한번 크게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는 이제 증권과 건설주인 뭐 대우증권이라든가 현대건설, NH투자증권, 우리금융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정말 1750 정도 안착을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정말 가는가 보다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것도 같은데,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로이카주 증권, 은행, 건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종목을 본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하신 한 4종목 정도가 지금 차트상으로도 갈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개인들이 지금 대부분 과거부터 워낙에 이제 이쪽 트로이카 업종들이 유동성이 좀 풍부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결국 유입이 된다라면은 이쪽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흐름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에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싸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개인들의 자금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IT나 자동차 주들의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개인들의 자금들이 좀 계속 유입이 된다라면은 결국 이쪽으로도 매기가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선점을 해놓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근데 우리금융은 좀 가지 않았나요? 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M&A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은행주보다는 그래도 건설주나 이제 증권주 쪽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증권주에서 하나, 건설주에서 하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그 증권 중에서 NH투자증권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제 증권주들이 모멘텀이 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대금도 증가를 못하고 펀드 환매 자금도 자꾸 유출되다 보니까 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NH투자증권은 하나의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농협에 인수되면서 이제 농협 네트워크를 지금 계속 활용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토지보상금이 40조 원이나 지금 풀리게 되고요. 또 이 다음 달에는 인천 검단 지역의 어떤 보상금만 해도 한 4조 원 정도가 풀리는데, 이 NH투자증권은 이제 지역농업하고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대부분 농협에 좀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을 줄 때 일반 현금으로 주질 않고요. 채권으로 주거든요. 채권으로 준다는 거는 그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 농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결국에는 NH투자증권의 그 계좌를 틀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내내 이제 다른 증권주보다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상으로도 횡보하다가 이제 막 상승 시작할 때 그때 거래가 많이 실려서 이거는 뭐 가는 차트다, 이런 분석들도 많던데요. NH투자증권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지수는 주가는 11,250원에서 지금 12,000원 사이에서 좀 약간 횡보하는데, 지금 한번 올랐다가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11,250원 정도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하신 후에요. 밑에 아래쪽에 한 1,800원 정도 손절선으로 설정하셔가지고 일단 위쪽 이번에 가장 높았던 지점이 12,400원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으시고, 향후에 시장이 뭐 물론 유동성 장세가 더 이어져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면은 과거 최고점인 14,000원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 NH투자증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건설주 중에서는 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현대건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설주는 지금 정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개인 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미분양 때문이죠. 주택 미분양이라든가 이제 PF 잔고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은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회사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휘청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렴이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1분기도 급증을 하고요. 또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도 했고 또 신울진 원전도 지금 한 5천억 원 정도 지금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수주도 좀 잔고도 좀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또 악재도 이미 반영됐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저렴이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건설 근데 더는 안 빠질까요? 걱정이 돼서요.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요. 지금 뭐 6만 8천 원부터 지금 뭐 그냥 지속적으로 밀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네. 어제 또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정도 가격에 들어가서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을런지요? 일단은 한 그 직전 고점이나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정도까지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아래쪽에 5만 7천 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개인들의 지금 갈 곳 없는 돈, 이 단기 부동자금이 결국 나중에 증시로 투입이 될 경우에 트레카주 중에서 증권, NH투자증권, 건설 중에서 현대건설이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세 가지 핵심 수혜주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네. 경기 회복으로 최근에 기업 경영의 환경이 좀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세 가지 수혜주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비 투자 확대 수혜주인데 이제 그 상장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를 못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 묶였던 자금들을 이제 대규모 투자에 좀 쓰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뭐 기계업종이라든가 중공업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IT하고 자동차가 지금 가장 좋은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예. 실적도 좋고 거기에 이제 양쪽에 모두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수혜주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업종보다 지금 이 두 업종이 초호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인데요. 이 설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원자재 그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뭐 비철금속 그 관련주라든가 또 그 유가 급등 수혜주들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 원자재 관련한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이 또 부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S&P 중공업이라든가 네. 뭐 서원이라든가 신성델타테크 또 대표적인 자원개발주인 LG상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앞서서 LG 상사는 그 앞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뭐 하나하나에서 종목을 찾아도 정말 많겠다 싶지만 일단 뭐 크게 경기 회복 수혜주로 한 3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한 2가지 정도 종목을 압축해서 종목 얘기만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그 서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한마디로 뭐 동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네. 이용해서 합금을 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먼저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기어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황동 매출이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IT 쪽도 있는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합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요. 주가 많이 올랐지만 PER이 4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목표가를 한 6,000원 정도까지 좀 잡아주시고 네. 손절 라인은 4,500원 정도 설정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하나만 더 보죠. 부품 쪽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예,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원래 이제 플라스틱 사출업체인데요. 그 가전사업부 쪽에서 LG전자의 그 에어컨 제어 모드를 주로 이제 공급을 했던 회사인데 네. 최근에 LED 사업에도 좀 진출을 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삼성르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내외장재를 좀 주로 만드는데 이 뭐 삼성자동차의 그 SM5가 최근에 또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IT하고 자동차 역시 양수겸장 종목으로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 8,300원 설정하셔가지고 굉장히 둘 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염승환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3일 금요일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몇 포인트에서 움직여줄까요?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좀 뉴욕 따라서 반등을 했으면 싶은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74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519포인트로 520선까지도 한번 근처에 가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84만 원 선으로 떨어졌었는데 소폭 오르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 85만 원은 조금 요원해 보이죠. 자, 포스코에도 오늘 약간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53만 원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실적을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냈던 종목들만 먼저 추려서 한번 보죠.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정도가 될 텐데 어제 모두 다 강보합으로 끝났다라는 특징이라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4%나 급등을 하면서 13만 원까지도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5만 7천 원으로 조금은 급하게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뭐 연 3일 정도 차트가 정말 붕붕붕 뛰어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살짝 쉽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어제 강보합에 끝났지만 오늘 1% 혹은 LG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3%나 급등하면서 현대차와 약간 비슷한 분위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의 경우에도요. 어제 좀 눌렸었고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KB금융은 2% 이상이나 급락했었는데 오늘 약간의 만회가 있고 신한지주도 강보합 정도로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을 내놓게 되는 기업들 조금 봐야 되겠죠. 오늘 기아차와 삼성전기의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 벌써부터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13만 3,500원까지 올라옵니다. 우리금융은 보합권 정도 그리고 모비스가 어제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제 낙폭에 대한 만회를 오늘 아침에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롯데쇼핑 그리고 두산중공업 쪽은 좀 조용한 분위기고요. 신세계, 삼성화재가 오늘 1.5%나 뜁니다. 삼성화재 뛰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생명을 상장을 조금 의식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대한생명도 덩달아서 0.8% 정도 오르면서 10,000원 가까이 또 올라가 봅니다. 9,180원 정도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47. 일단 이런 분위기만 유지해준다면 오늘 1,740 안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분위기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종목은 당연히 셀트리온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스에게서 2천억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5% 이상이나 급등했지만 어제는 실적 때문이었고요. 오늘은 또 이 같은 호 뉴스 때문에 1.5% 정도 추가로 오릅니다. 2만 원 회복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모습이네요. 서울 반도체도 오늘 1.5% 정도 어제 낙폭을 곧바로 만회하면서 4만 5천 원에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밖에 태움, 포스코 ICT 그리고 메가스터디 어제 좀 다 맥을 못 쳤었는데 메가스터디는 여전히 좀 약세 국면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 ICT는 2% 급등하면서 만회하고 있고요. CJ 오쇼핑 어제 4% 가까이 올랐었죠. 온미디어 인수 승인 떨어졌다라는 뉴스 때문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1.5% 이상 더 뜁니다. SK컴즈도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인데 어제 5% 이상 급등했지만 오늘 3.6% 더 뛰면서 15,000원까지도 이상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종목들이 다 강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화하이텍이 오늘 현대차가 3% 급등하고 있고 성화하이텍이 1.7% 뛰는 걸로 봐서 자동차 부품 오늘 분위기가 다 좋은가 보다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멜파스가 강보합 평산이 1% 이상 빠지고 있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1,748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519까지입니다. 코스피는 1,750에 육박하고 있고 코스닥은 520포인트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기로 하죠. 교보증권 황비나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장이 그리스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닝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또 오르는 걸까요? 예, 지난번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13.6%에 달할 거라는 소식과 그리고 무디스의 그리스 신용 등급 하향 소식이 유럽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의 펀더멘털 개선과 국내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힘입어서 상승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0.4% 내외 상승 출발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프로그램과 개인은 순매도 출발한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운수장비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운수장비가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과 금융, 증권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과 유통업종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또 왜 갑자기 팔짱을 끼지? 팔더니 약간 사주는 것 같더니 다시 관망세여서 조금 주춤하면서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사주는군요. 오늘 금요일장이라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시장이 그래도 빠르게 또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주말 걸쳐서 G20 회의도 잡혀 있잖아요. 예, 최근 지난 1월부터 불거졌던 그리스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중국의 긴축, 미국의 금융 규제안 이슈 등이 재부각되면서 국내외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 속출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미증시도 악재를 딛고 상승 마감하면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과 같이 동악재들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증시에 반영됐던 이슈였고요. 또 반면에 경제 지표와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3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이 됐기 때문에 2, 3분기에서 이보다 더 양호한 실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미국 역시 4분기까지 분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컨센서스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컨센서스 조정 추이를 봤을 때도 지금 2, 3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 평균적으로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다가 4분기에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1, 2분기 주가 흐름은 비교적 양호했고 그리고 주가의 등락의 방향도 좀 같게 나타났던 것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지금처럼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한국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9주 연속 이어지는 등 외국인 매수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대외적인 악재, 지금 주말에 있는 G20회의 같이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가능성도 있겠지만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각종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을 좀 가져가면서 증시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긴 호흡에서는 추가적인 오히려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각을 조금 좁혀서요. 일단 1분기 어닝 시즌 지금 정점 이번 한 주 마지막 끝자락을 잡고 있고 다음 주면 사실 어닝도 거의 발표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벌써 다음 주만 돼도 2분기 실적 쪽으로 포커스가 이동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분명 변수는 실적이 맞는데 컨센서스를 넘느냐 이런 변수를 봐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선반영 돼버리면 약바른 힘이 끝났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실적을 둘러싸고 정확하게 어떤 잣대를 갖고 투자를 좀 해야 됩니까? 예, 과거 추이를 봤을 때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실적 개선 쪽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분기 실적 호전 업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가 매수 기회를 탐색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개선되고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10% 이상 둔화되지 않을 업종으로는 서비스, 철강금속, 운수창고, 기계, 전기전자 등을 제시해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좀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 발표 일정,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대안도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전일 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오늘 기아차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현대모비스 등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대차가 실적이 지금 양호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한 다음 주 후반에 주요 금융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들의 실적이 상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금융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의 황비나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시장, 채권시장 분위기도 알아봐야 되겠죠.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4월 만에 상승을 했지만 1,110원까지는 회복을 못했는데 글쎄 오늘 아침에 그리스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유로와 약세 감안한다면 이미 1,110원 넘겼지 않을까 싶어요. 출발을 얼마에 시작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2원 70전 상승한 1,111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유로화 하락이 겹치면서 조정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매물 저항도 거셌습니다. 결국 어제 환율은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하고 전일보다 50전 높은 1,108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트렌드는 확실히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렇다면은 연저점 테스트는 언제쯤 연저점은 또 깨고 내려갈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전문가분들은요? 예, 일단 연저점 테스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5월 달에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외국인 물량이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호조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유로존 문제가 자꾸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좀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인데요. 이미 소화된 악재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좀 크고 무디스의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유로화가 1년 내 최저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안전자산, 안전통화로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화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심리가 너무 숏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순간은 쇼커버로 환율이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환율을 보면은 일단 연저점까지 그리고 1,100원을 찍고자 하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고자 하는 레벨을 보고 난 이후에 향방이 결정될 듯합니다. 네. 한편 채권 시장은요, 어제 다시만의 가격 강세 분위기를 좀 나타냈습니다. 금리가 다시금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전일 채권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전망까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 조정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와 은행의 쇼커버 물량으로 장중에는 111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11선 위에서 마감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제 국채 선물은 13틱 상승한 110.98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틱 하락한 110.95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을 보면 지금 어제 상승 탄력의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내면서 조정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상향해도 경기 회복세의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발언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소화될지가 관건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강세 기조가 유효하기 때문에 악재로 소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밀릴 때마다 이동평균선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큰 조정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합시장 참여자들을 보면요. 단기금리가 현 레벨에서 추가 하락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듯한데요. 따라서 수익률 곡선 플래티닝 기조는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3~5년 스프레드가 68bp 수준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평년 수준인 55bp 정도까지의 축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40을 넘겼습니다. 1742포인트, 외국인 기관 양시장 모두 다 동반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 열린 지 10여 분 정도 됐는데 50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은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은 그것보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강도가 더 커 보입니다. 오늘 출발 전략 세워보겠는데요. HMC 투자증권의 곽병철 대리와 함께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실적 때문인지 좀 사주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일단 장 초반보다는 좀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강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0.16% 상승한 1740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한 517.81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 선물을 보면은 장 초반에 229.10까지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마이너스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늘 장중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전강 후약으로 오늘 마감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물 시장에 좀 눌려서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좀 후장에선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전략을 곧바로 좀 세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좋아도 오후에는 조금 꺾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를 좀 팔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전략을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오늘 전략이요? 네, 일단 오늘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연기금이 지금 4월 들어서 단 이틀 빼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기금도 오늘 지금 현재 77억 원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기금이 매수하는 업종 중심으로 일단 관심을 갖고 매수를 좀 하시면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종목들 말고, 왜냐면 대형 그 펀드 환매로 인해서 일단 투신권은 일단 매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와 반대로 일단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IT하고 자동차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연관된 부품 업종이란 장비 업종,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일단 연기금이 주목하는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코스피에서는 옐로우 칩이나 중현주 중심의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중형주나 옐로우칩 대응을 말씀하시는지요? 이런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지수가 크게는 못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기존에 강세였던 주도주들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중소형주가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일단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는 못 올라가도 지금 현재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역시나 화두는 보험과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업종별 등락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고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업종은 플러스 3%로 일단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한생명이 플러스 4.62%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가 플러스 3%, 그다음에 현대해상이 플러스 2.5% 이렇게 각각 높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업종이 플러스 0.85%로 상승폭이 큽니다. 그다음에 의료정밀, 그다음에 금융업종도 상승폭이 크고요.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을 보니까는 상승브레이크가 지금 상한가 14.95%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강세입니다. 플러스 2.79%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S&T 대우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거든요. 네. S&T 대우가 플러스 1.4%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도 1.3%, 현대모비스가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지수는 그래도 지금 강보합종도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업종 내에서도 보면은 일단 대림산업이 마이너스 1.8%로 하락폭이 크고요. 그다음에 GS건설이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계룡건설이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현대산업이 마이너스 0.97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이런 대형 건설주들이 위주로 일단 하락폭이 좀 크다는 거 일단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보험주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5월 12일에 상장되는 삼성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녹아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데요. 보험주 따라가는 거 늦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지금? 글쎄요. 보험주를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상장하면서 일단 보험주를 일단 매수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 아직까지는 대여건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스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금융 이제 더 이상 일단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글쎄 저는 일단 보험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장에 일단은 지난번에 대한생명이 한번 상장했다가 네.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대한생명하고 삼성생명하고 같은 급으로 놓을 수가 있을까요? 좀 틀리겠죠, 아무래도. 네. 네, 아무래도 좀 틀리겠는데요. 지금부터 좀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생명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대한생명도 많이 올랐고, 삼성생명, 글쎄 시장에 큰 매기를 좀 형성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동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어제 현대차 좋았고 오늘도 기아차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IT는 일단 좀 조용한 것 같고 자동차 쪽이 또 반짝하는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지금 정도에서 차익 실현 그냥 해버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서요? 자동차
글쎄요, 지금 오늘도 지금 현재 뭐 3.19% 올라가고 있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고점이 13만 2,500원인데요. 네. 지금 현재 12만 9,500원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제가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약간 매물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매물대는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 현대차의 가장 큰 매물벽이 한 11만 2천 원대였, 12만 원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매물벽을 소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거는 좀 가능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당장 실적을 내놓게 되는 기아차에 대한 의견도 끝으로 좀 여쭤보죠. 기아차요. 네, 기아차도 지금 뭐 2만 7천 원을 넘기네 만에 이것이 또한 관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27,350원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현대차보다는 좀 약세거든요. 거래대금도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뭐 아주 큰 매물벽은 소화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크고요. 하지만 일단 기아차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 매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강화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이 종목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우리가 했던 그 기대치보다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완전히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 지금 가격대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 약세 정도로 좀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뭐 자동차, IT 부품주 쪽 괜찮겠다.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뭐 소형주를 굳이 따진다면은 옐로우칩, 중형주 정도가 거래소 내에서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자체는 전강 후약될 수도 있겠다. 프로그램 쪽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HMC 투자증권 곽병철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오른 1743포인트. 네, 1740은 일단은 지키고 있는데 좀 전에 전화를 해봤던 곽병철 대리의 말에 의거하면은 프로그램 매물이 만약에 좀 오후장 들어서 더 거세질 경우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말이죠. 이 1740도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현재는 1740 이상에서 일단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520선 글쎄요.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는 못했지만 520선 터치는 아직까지 못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